한 번의 폭탄보다 무서운 건 매일 밥상에 드는 티스푼의 독입니다. 놀라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많은 식품 위험은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아니라 조금씩 오래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값은 싸고 편리하지만 원산지와 제조 과정을 모른 채 장바구니에 담아오신 적 있나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간신장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져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접하는 수입 식품 가운데 노년 건강을 갉아먹는 숨은 위험과 안전하게 고르는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후 내용을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방향부터 짚죠. 이 영상은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으로 바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실전 가이드입니다. 현대의학은 저용량 장기 노출이 혈압, 신장 기능, 인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WHO가 강조하는 위생 보관 가열 원칙, 국내 병원들이 권고하는 라벨 확인 원산지 추적 습관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동양의학의 지혜도 곁들일 겁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도덕경은 말처럼 좋은 습관은 천천히 쌓이되 오래 갑니다. 오늘은 위험식품 10가지를 농산수산 가공조미로 나눠보며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세척법, 대체 식단, 주당 섭취 가이드까지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족삼리 지압, 호흡, 가벼운 식후 보행 같은 양생 루틴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식의 영향은 훨씬 커집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는 간 기능이 평균 30%, 신장 기능은 40% 이상 감소합니다. 쉽게 말해 젊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먹던 나쁜 음식이 그냥 지나갔어도 지금은 그 잔여물이 몸속에 쌓인다는 뜻이죠. 주호와 하버드 의대의 연구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기 독성 노출은 젊은 시절보다 만성질환 위험을 2배 높인다. 실제로 우리 몸의 해독기관이 쉬지 못하면 고혈압, 당뇨, 인지저하, 심지어 암까지 연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독이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냉장고 속 주스, 간장, 통조림, 과일, 심지어 김치 속에도 숨어 있죠. 조금씩 들어오는 화학물질이 간과 신장에 쌓이면 피로감, 잦은 어지럼, 식욕 저하로 나타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이 들어서 그렇지 라고 넘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화학적 피로의 신호입니다. 이럴 때 동양의학에서는 BPWA와 간간을 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장자는 몸을 다스리는 자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즉, 음식을 절제하고 순한 것을 고르는 것이 곧 마음의 평정과 수명의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양생서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음식은 약보다 먼저 들어가고 약보다 오래 머문다. 이 말이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경고이자 조언이죠. 그렇다면 내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1. 식후 항상 더부룩하다. 손발이 자주 붓는다. 3. 소변색이 탁하거나 양이 줄었다. 4. 피로가 자주 몰려온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다.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간과 신장이 독소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떤 식품이 특히 위험하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의 식탁 위 주인공들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이 매일 접하는 식품 중 일부는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전혀 다릅니다.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그 음식이 사실은 몸속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저가 수입 식품의 20% 이상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가짜 첨가물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제조된 식품은 제조 공정의 위생 관리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WHO는 식품 안전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깨끗한 원료, 올바른 조리, 안전한 보관, 명확한 유통 경로. 그런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만성 독성까지 일어납니다. 최근 서울 아산병원 식품안전센터 연구에서는 중금속과 인공첨가물의 누적이 노년기 기억력 저하, 근육 위축, 고혈압 악화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유행 이슈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10가지 식품을 네 부류로 정리했습니다. 농산물 계열, 과일 주스, 마늘, 버섯, 냉동 완두콩, 절임 배추. 수산물 계열, 민물 생선과 새우. 가공식품 계열, 통조림, 가공육, 우유 유제품. 조미료 계열, 소금, 간장. 이 식품들은 하나같이 값이 싸고 유통기한이 길며 겉모양이 유난히 반짝이거나 색이 고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균일함이 인공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 껍질이 지나치게 윤이 나거나 해산물에서 비누 냄새가 나거나 냉동육이 새빨간 색을 띠면 의심해야 합니다. 노자는 화려함은 눈을 멀게 하고 풍요는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했습니다. 식탁의 화려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가장 일상적이지만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과일과 과일 주스입니다. 사과, 배, 수박, 열대과일. 겉으로는 모두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산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민유호가 공동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 과일 주스의 30% 이상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 고어소와 나비, PPE 검출되었습니다. 비소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섭취 시 강경변, 심부전, 심혈관 질환,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독성 물질이 단순히 껍질에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배 단계에서 이미 과육 속 깊이 스며든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일부 농가에서는 여전히 비소 성분이 포함된 살충제와 중금속 비료를 사용합니다. 이런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는 겉으론 신선하고 향기롭지만 실상은 화학물질이 응축된 액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환경의학과 한 연구팀은 비소와 나베이첸의 축적은 노년기 신장 질환 발생률을 2.3배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부산의 65세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중국산 사과 주스를 한 잔씩 마시며 비타민 보충이라 믿으셨죠. 하지만 몇 년 후 이유 모를 어지럼과 만성 피로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중금속 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매일 마시던 바로 그 주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벨 확인, Made in PRC, Product of China, 문구가 있으면 피하십시오. 색과 향, 껍질이 유난히 반짝이고 향이 인위적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1년 이상인 주스는 보존료가 과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척법, 과일은 소금물이나 식초물에 5분 담근 뒤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 잔류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안전연구소 실험, 동양의학에서는 과일을 심신을 시키는 음식이라 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성질이 강하므로 특히 노년층은 하루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동의보감에는 과일은 약이 되기도 하고 병이 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침 공복에 찬 주스를 들이키는 대신 제철 국내산 사과를 얇게 썰어 따뜻한 물과 함께 먹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신선한 한 잔의 과일 주스가 아니라 깨끗한 한 조각의 과일이 진짜 보약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을 위해 즐겨 드시는 민물 생선과 새우 이야기입니다. 값이 저렴하고 부드럽다고 해서 자주 식탁에 오르지만 그중 일부 수입 수산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서울대 수의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민물 생선 샘플의 40% 이상에서 클로람페니콜과 엔로플록사신 같은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두 물질 모두 사람에게는 사용이 금지된 약입니다. 특히 클로람페니콜은 골수 억제와 신장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국가초에서도 고위험군 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 환경입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좁은 탱크 안에 갇혀 탁한 물에서 자라며 그 물에는 배설물 사료 찌꺼기 산업폐수가 섞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생존시키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뿌리니 결국 그 잔류물이 생선살에 그대로 남습니다. 마요 클리닉 연구에서도 이런 항생제 잔류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5년 내 만성 신부전 발생 위험이 1001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만난 71세 박 씨를 잊을 수 없습니다. 값싼 냉동 민물 생선을 거의 매일 끓여 드셨죠. 단백질 보충에 좋다고 믿었지만 1년 만에 몸이 붓고 결국 투석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생선 속 화학물질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위해 먹던 게 결국 나를 아프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원산지 인증 표시 확인, MSC 지속 가능 수산물 인증, CP 식품 안전 관리 인증. 이 있는 제품만 선택하십시오. 색 냄새 확인. 신선한 생선은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나고 살결이 단단합니다. 반면 수입 양식 어류는 색이 탁하거나 붉게 염색되어 있고 해동 시 흐물흐물합니다. 가격의 함정.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싼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대개 건강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생선을 수기, 수익희를 보하고 혈을 순환시키는 식품으로 봅니다. 하지만 불순물이 섞이면 오히려 기를 막고 탄담을 만든다고 합니다. 황제내경에는 탐욕은 독을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죠. 조금 더 비싸도 안전한 생선을 고르는 지혜가 결국 긴 건강을 선물합니다. 국내산 혹은 노르웨이, 캐나다산 청정해역 어종을 우선하시고 주 2회 이하 한 끼 100g 내외로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통조림은 한때 편리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2023년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식품안전청의 조사 결과 중국산 수입 통조림의 20% 이상에서 납과 주석, 비스페놀 A, BPA가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BPA는 통조림 내부를 코팅하는데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체내에 들어오면 호르몬 교란, 간 기능 저하, 기억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서울의과대학 연구팀은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한 달에 통조림을 5회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간 효소 수치가 평균 1.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 간이 화학물질을 해독하느라 지쳐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 가정에서 값싼 수입 통조림 고기를 꾸준히 먹다가 가족 모두 식중독 증세로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캔이 부식되면 금속이 음식에 스며들 수 있는데 유통 중 온도 변화가 크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럼 안전하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포장 확인. 인쇄가 흐릿하거나 오타가 있는 제품은 피하십시오. 정품은 인쇄가 선명하고 원재료 제조국 유통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보관과 조리. 캔을 개봉한 뒤에는 절대 그대로 보관하지 마시고 유리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옮겨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가열 요령. 먹기 전 끓는 물에 35분 두면 표면의 금속 용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 선택. 꼭 저장식품이 필요하다면 국내산 유리병 절임식이나 직접 만든 통조림, 멸치조림, 꽁치조림을 이용하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오래된 음식을 구기, 쥐우치, 거물가, 남은 식이라 하여 피하라고 합니다. 장자는 썩은 고기를 먹고도 병을 탓하지 말라고 했죠. 신선한 재료를 즉시 조리해 먹는 것이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간단하게 삶은 두부, 데친 채소, 삶은 계란 같은 음식이
오히려 간을 살리고 혀를 맑게 합니다. 통조림 하나 덜 먹는 선택이 병원 약 한 줌을 줄이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이지요. 하지만 이건 단백질이지 하고 안심했다가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조는 이미 2015년에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착색제, 방부제 등 수십 가지 화학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중 일부는 조리 중 단백질과 반응해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물질은 장기 섭취 시 대장암, 간암, 고혈압, 심부전 위험을 높인다고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 문제는 원료의 품질과 공정의 투명성입니다. 일부 수입 가공육은 값싼 부산물, 지방, 근막, 심지어 연골까지를 갈아 넣습니다. 여기에 향료로 고기 맛을 인위적으로 내고 색을 예쁘게 하려고 발색제를 넣죠. 이 과정에서 인체가 소화하기 어려운 화합물이 생기며 특히 노년층의 간과 신장은 그 독소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서울 삼성병원 영양내과에서는 가공육을 주 4회 이상 섭취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만성 신질환 발생률이 1.9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럼 구별 방법은 색이 너무 선명한 붉은색이면 인공 착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냄새가 자극적이거나 비닐 포장을 열었을 때 화학적인 향이 나면 피하세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십시오. 아질산나트륨, 인산염, L글루탐산나트륨, MS이 맨 앞쪽에 있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체 식단도 있습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콩류, 생선은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고기는 생기를 돕되 지나치면 탁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고기의 양보다 출처와 조리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현대의학과 양생의 결론은 같습니다. 적게, 천천히, 그리고 신선하게. 햄 한 조각을 줄이는 대신 삶은 달걀 하나나 구운 두부 한 모를 더해보세요. 간이 편안해지고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가공육의 화려한 맛보다 소박한 단백질이 진짜 힘이 됩니다. 이제는 우유와 유제품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우유는 완전 식품이니까 매일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멜라민 오염 사건입니다.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수십만 명의 아기가 신장결석과 심부전으로 고통받았고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멜라민은 플라스틱과 접착제를 만드는 산업용 화학물질로 단백질 함량을 높여 보이게 하려고 분유에 몰래 섞인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일부 값싼 수입 분유나 유제품에서 비슷한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4년 검사 결과 비표시 수입 유제품 건 중 3건에서 단백질 성분의 조작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멜라민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신장에 쌓이기 때문에 특히 해독 기능이 떨어진 60세 이후에는 신장결석, 요로감염,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요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인이 매일 500ml 이상의 고단백 가공유를 마셨을 때 3년 후 신장 기능 감소율이 1.5배 높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유당 분해 효소, 락타아제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고 배가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유제품을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산, 유럽산 인증 제품만 선택하세요. 유럽연합 CEU는 멜라민 허용치를 사실상 0으로 제한합니다. 라벨에 원유 100% HCCP 인증, 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유 대신 발효유, 요구르트, 케피어를 소량 섭취하면 장 건강에도 좋고 유당 부담이 줄어듭니다. 콩구유, 아몬드 우유, 오트밀크 같은 식물성 대체유도 좋은 선택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우유를 음이인을 보하지만 습,
남긴다고 표현합니다. 즉, 지나치면 몸이 무거워지고 소화가 더뎌진다는 뜻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하루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저지방 혹은 탈지 제품을 선택하고 저녁보다는 아침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든 우유 한 잔은 위를 편하게 하지만 찬 우유는 소화를 방해하죠.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독소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적게 따뜻하게 신선하게가 정답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매일 반찬으로 즐기는 절임 배추와 김치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상징 같은 음식이지만 모든 김치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특히 중국산 절임 배추는 오랫동안 식품안전의 경고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값싸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 포르말린이나 표백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르말린은 시체 보존용 화학물질로 인체에 들어가면 간 손상, 위점막 자극, 암 발생을 일으킵니다. 2023년 한 국내 식품안전연구소 조사에서 수입 절임 배추 샘플 100건 중 8건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되었습니다. 배추가 며칠이 지나도 물러지지 않는다. 거나 색이 지나치게 반짝이고 균일하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수입 김치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보존료와 인공색소를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이런 제품을 매일 먹으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져 면역력과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서는 중국산 절임식품을 자주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이 2.4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광주의 69세 김 할머니 사례가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값싼 수입 김치를 장기간 드셨고 결국 대장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김치였습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이지만 진짜 발효와 화학적 발효는 다릅니다. 진짜 발효는 젖상균이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신맛이 있지만 화학 처리를 한 김치는 냄새가 인위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색이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반짝이는 김치는 피하세요. 발효향이 거의 없고 오래 놔도 쉬지 않는 김치는 인공 처리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산 절임 배추, HACCP 인증, 원산지 표시가 명확한 제품만 구입하십시오. 가능하다면 직접 담근 김치나 지역 농산물로 만든 브랜드 김치를 선택하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신셴은 짠맛을 즐기나 과하면 해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김치는 짠맛이 강한 음식이므로 하루 100g 이하, 즉 작은 접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대신 김치를 담글 때는 천일염을 쓰고 절임 배추는 반드시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어 남은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음식은 믿을만해야 하며 먹는 이는 마음이 편해야 한다. 김치도 예외가 아닙니다. 싸다고 아무 김치나 사지 마십시오. 집에서 만든 한 접시의 김치가 병원 약 한 주먹보다 훨씬 강력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동 완두콩 이야기입니다. 작고 귀여운 모양, 선명한 초록빛 때문에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일부 수입 냉동 완두콩은 실제로는 식품이라기보다 화학물질의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한 냉동식품 제조업체가 완두콩의 색을 고르게 하기 위해 공업용 염색제와 표백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세계 언론을 충격에 빠뜨렸던 적이 있습니다. 2024년 식약처의 조사에서도 중국산 냉동 완두콩 샘플 3건 중 5건에서 염색제 성분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원래 어항 소독제나 염색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체에 들어오면 간독성, 신경 손상, 발암 가능성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콩을 표백 처리하면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파괴되고 표면에 잔류한 화학 성분이 위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오염된 냉동 완두콩을 장기간 섭취한 쥐의 간세포 변형률이 정상군의 2.7배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70세 김 할머니는 냉동 완두콩으로 죽을 자주 끓이셨습니다. 편리하고 건강하니까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몇 달 후 소화불량, 복통, 설사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었습니다. 남은 완두콩을 검사해 보니 표백 처리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색깔이 지나치게 균일하거나 반짝이는 초록빛이라면 인공 염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동했을 때 완두콩에서 비누 같은 냄새가 나거나 고소한 향이 전혀 없으면 피하세요. 포장지의 원산지, 유통기한, 제조업체 정보가 불분명하다면 구입하지 마십시오. 국내산 제철 완두콩을 사서 직접 데친 뒤 냉동 보관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냉동 채소를 꼭 사야 한다면 유기농 HCCP 인증 제품을 고르세요. 동양의학에서는 완두콩을 비위를 돕는 곡식이라 하여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를 돕는 음식으로 봅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경고합니다. 거짓된 것은 기퀴를 막는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거짓으로 만들어졌다면 그 즉시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법입니다. 완두콩은 작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냄새와 촉감, 포장 정보를 모두 확인하세요. 눈이 아니라 손과 코로 식품을 고르는 습관. 그것이 진짜 양생의 첫걸음입니다. 이번엔 소금입니다. 하루 세끼 밥상에 빠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조미료이지만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WHO는 나트륨의 과잉 섭취보다 더 큰 문제는 오염된 소금이라고 지적합니다. 2024년 국제식품안전위원회 조사에서 중국산 저가 소금의 25% 이상에서 납, 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들 물질은 체내에 축적되어 고혈압, 신경손상, 신부전, 기억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경기도에 사는 67세 김 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소금은 다 똑같다며 값싼 수입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1년 후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 몸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의 3배에 달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가 사용한 공업용 소금을 재가공한 제품이었습니다. 이런 소금은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를 쓰고 세척 과정이 불완전하여 불순물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 삼성병원 영양학 연구팀은 중금속이 포함된 소금을 1년 이상 섭취하면 신장세포 기능이 20% 이상 감소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노년기에는 염분 배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소금도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고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입자 확인. 진짜 천일염은 입자가 고르고 빛이 맑습니다. 반면 공업용 제가공 소금은 탁하고 불균이라며 잘게 부서진 조각이 많습니다. 포장지 확인, 원산지 표기, 제조사, 인증 마크, CCP 유기농가 없는 제품은 피하십시오. 하루 섭취량 WHO 권장 기준은 하루 고지 티스푼 1작은술 이하입니다. 좋은 대체, 국산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미네랄 풍부한 암염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조리 습관. 소금은 조리 초반이 아니라 끝에 살짝 넣는 것이 맛도 살리고 섭취량도 줄여줍니다. 동양의학에서도 소금은 신을 돕지만 지나치면 신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즉, 절제된 짠맛이야말로 생명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노자는 큰 병은 미세한 곳에서 생긴다고 했죠. 소금 한 줌의 선택이 평생 혈압과 신장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음식에 소금을 조금 덜 넣고 김, 된장국, 젓갈 같은 짠 반찬 섭취를 줄여보십시오. 단 2주만 실천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가장 강력한 약이 됩니다. 이번엔 간장입니다. 음식의 기본 양념이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화학의 함정이 있습니다. 국제식품안전위원회 사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산 간장 제품의 30% 가까이에서 산 MCPD3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납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물질은 인공화학 촉매로 단기간에 발효를 흉내내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또는 이를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하며 장기 섭취 시간 손상, 신경계 장애, 생식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조사에서도 일부 값싼 수입 간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설MCPD가 검출되었고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맛이 지나치게 짠 제품이 많았습니다. 자연 발효 간장은 숙성 중 미생물이 단백질을 천천히 분해하며 깊은 향을 내지만 공업식 간장은 화학 용액으로 2사 3일 만에 생산됩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맛과 향, 건강 영향은 전혀 다릅니다. 울산에 사는 62세 주부 이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값싼 수입 간장을 써왔고 어느 날부터 식욕이 떨어지고 피부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검진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원인을 분석한 끝에 간장의 화학 촉매 잔류물이 주요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고 선택해야 할까요? 향을 맡아보세요. 자연 발효 간장은 짠맛, 뒤에 구수한 콩향이 납니다. 인공 간장은 자극적이고 날카로운 냄새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3년 이상으로 표기된 제품은 강력한 보존제를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벨 천연 발효 메주 간장 원산지 대한민국 HACP 표시를 확인하세요. 대체 사용 간장 대신 들기름, 다시마물, 표고버섯, 육수 등을 활용하면 염분 섭취를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내과 연구에서는 자연 발효 간장을 사용하는 사람의 간 효소 수치가 평균적으로 20% 낮다고 밝혔습니다. 즉, 진짜 간장이 간을 보호하는 셈이죠. 동양의학에서는 간은 바람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즉, 간이 건강해야 기운이 부드럽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뜻입니다. 도덕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화학적 강한 맛보다 부드럽게 숙성된 자연의 맛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조리대 위의 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작은 병이 여러분 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품입니다. 마늘과 버섯. 두 가지 모두 면역력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마늘은 토양 속 영양분과 물질을 흡수하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중금속이 포함된 흙에서 자라면 그 독소가 통째로 마늘 속으로 스며듭니다. 서울대 환경의학과 연구팀은 중국산 마늘 샘플의 35% 이상에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씻거나 껍질을 벗겨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몸속에 축적되어 신장 기능 저하와 빈혈,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대전의 75세 한 어르신은 혈액순환에 좋다며 매 끼니마다 중국산 절임 마늘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피로와 어지럼이 심해졌고 검사 결과 만성 중금속 중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먹던 음식이 결국 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일부 버섯은 흰색을 고르게 보이게 하려고 표백제로 세척하거나 더 예쁘게 보이도록 공업용 염색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식품위생학회지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표백버섯의 22%에서 과산화수소와 아황산염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이 물질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장기 섭취 시 위염 천식, 피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구별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마늘이 지나치게 크고 껍질이 하얗게 반짝이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국내산 마늘은 색이 약간 노르스름하고 향이 강합니다. 버섯이 너무 하얗고 모양이 일정하면 표백 처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산은 색이 고르지 않고 향이 짙습니다. 라벨 확인, 원산지 중국, 간체자 표기, 비정상적으로 긴 유통기한은 모두 경고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대안은 국내산 마늘과 버섯을 선택하고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건조 마늘이나 말린 표고버섯은 보관성이 높고 영양소 손실도 적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마늘을 기혈을 소통시키되 과하면 기를 상하게 한다고 했고, 버섯은 위장을 보하고 담을 없앤다고 했습니다. 즉, 적당함과 깨끗함이 핵심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작은 것을 아는 자가 밝다. 한쪽의 마늘, 한 점의 버섯이라도 출처를 알고 먹는다면 그것이 바로 밝은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오를 마늘 한쪽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 몸을 위한 음식인가? 그 물음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산 수입식품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과일과 주스, 생선과 새우, 통조림, 가공육, 우유, 절임 배추, 완두콩, 소금, 간장, 그리고 마늘과 버섯까지. 모두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몸을 천천히 약하게 만드는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다행히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안전한 식생활 5원칙을 제시합니다. 1. 깨끗한 손과 도구. 익혀먹기. 3. 날 것과 익힌 것 구분. 안전한 온도 유지. 신뢰할 수 있는 재료 선택. 이 5가지만 지켜도 식중독과 독성 노출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영양의학센터는 노년층을 위한 구체적 생활수칙도 권장합니다. 국내산 유기농 중심 구매, 라벨에 HCCP, GAP, 무농약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정세척법. 과일과 채소를 소금물이나 베이킹소다물에 5분 담근 뒤 흐르는 물로 헹구면 잔류농약이 질량을 감소합니다. 10%. 보관법. 냉장고에 오래 둔 식품은 냄새, 색, 점성으로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식단 균형. 하루에 3가지 이상의 식품을 다양하게 섭취하면 특정 독소에 대한 노출 위험이 낮아집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식, 시, 은, 약, 야오, 이오, 식탐은 병, 빙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보약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몸의 감각을 믿으세요. 식사 후 유난히 피곤하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지 말라.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예방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천 팁을 드립니다. 식사 후 족삼리 제 아래 4cm 정강이 바깥쪽을 1분간 눌러주면 소화를 돕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저녁 식사 뒤 15분 걷는 습관도 간과 신장의 혈류를 개선해 독소 배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식탁 위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얻어야 할 결론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건 거창한 의학 지식보다 하루 한 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값싼 식품 한 봉지로 몇천 원을 아끼는 대신 우리는 종종 수백만 원짜리 치료비와 수년의 고통을 떠안게 됩니다. WHO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공통적으로 강조합니다. 식품의 출처를 알고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강력한 예방의학이다. 그렇다면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라벨을 읽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원산지, 제조일, 유통기한, 인증 마크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위험식품을 절반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둘째, 싸다는 이유로 사지 말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싼 식품은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따릅니다. 셋째, 국내산 중심의 식탁 만들기. 한국의 농수산물은 품질 관리가 세계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제철 식품을 사서 제때 조리하면 그것이 곧 최고의 보약입니다. 넷째, 매일 20분 걷기와 식후 호흡 명상.
동양의학에서는 퀴는 움직여야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식후 가벼운 걷기와 복식 호흡은 간과 위장을 돕고 체내 독소를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노자는 자족하는 자는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음식, 더 화려한 포장을 줬지만 진정한 풍요는 내 몸이 편안한 음식에서 옵니다. 단순하고 정직한 한 끼, 그것이 진짜 장수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부엌의 냉장고 문을 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내 몸을 살릴 음식인가? 아니면 천천히 해치는 음식인가? 그 질문 하나가 건강을 되찾는 첫 걸음입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매일의 한 조각, 한 숟가락, 한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만듭니다. 당신의 식탁이 곧 당신의 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여정을 마칩니다. 몸을 아끼는 마음이 곧 인생을 아끼는 마음이다. 이 마음으로 내일의 식사를 준비해 보십시오. 분명 당신의 몸이 달라질 것입니다.